안녕하세요. 제가 한 2주 전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했을 때, 지명을 하자마자 제가 조국아, 넌 정말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국아, 넌 정말 안 된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에요. 이 영상의 핵심적인 부분의 내용이 뭐였냐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서로 좀 궁합이 안 맞는다,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 안에.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윤석열은 어떻든 검찰 편이고 나름대로의 그 검찰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조국은 뭐 교수지 않습니까? 뭐 학자, 뭐 본인 입으로는 학자라고 하니까 학자, 교수, 공무원적 시각으로 검찰을 본다. 그래서 조국이 보는 검찰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런데 윤석열이 보는 검찰은, 검찰 조직은 말 그대로 독립적인 조직이에요.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검찰총장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뭐 중재를 하든 내가 뭐 처벌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할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혹은 된 조국 입장에서는 그냥 사표 쓰라고 해. 잘라버려.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제가 2주 전에 찍었던 조국아, 넌 정말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조국을 임명 강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둘이 좀 충돌할 수도 있다. 이 둘이 서로 좀 맞지 않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조국은 본인이 검찰 조직을 개혁하겠다고 나름대로의 개혁안까지 들이밀고 있는 지경에까지 처했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조국 지까짓 게,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 조국 지가 검찰에 대해서 뭘 안다고, 검찰 해본 적도 없고 뭐 사법고시도 패스하지도 않았고 뭐 판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 이런 사람이 평생 뭐 학자나 교수나 이런 일만 하던 그 편협된 시각으로 법조계를 모르는, 법조계 경험이 전무한 이런 사람이 무슨 얼어죽을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조국이 뭐 개혁을 하겠다, 자기가 적임자다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 볼 때는 꼴 보기 싫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고 또 국민들의 여론에 힘을 입어 여론을 등에 업고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뭐 물론 조국의 자택 수색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거예요. 압수수색을 나름대로는, 자택은 안 했지만 어쨌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수사 대상이 됐다. 조국 자체가. 이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조국이 위태해졌다, 간당간당하다, 속된 말로 좀 모가지가 간당간당한 상태가 됐다라고 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웃기지 않습니까? 수사 중이야. 만에 하나 정말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싶다고 하면은 수사가 끝나고 나서 뭐 무혐의 처분이 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수사가 종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뭐 그거는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사 중이야. 본인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검찰에, 자기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야. 이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코미디입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후한무치하고 양심이 없고 내로남불 정권의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문재인이 허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상황이 좀 바뀌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조국과 문재인은 끝까지 갈 것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끝까지 가지 않으면 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끝나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제가 윤석열이 압수수색까지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어서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수사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조국이 낙마할 가능성도 생겼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국과 문재인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가 고지전이 됐다. 고지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조국을 어떻게든 지키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1마리라도 생기고, 조국이 미끄러지게 되면은 그대로 문재인은 끝난다.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레임덕에 빠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보거나 조국이 볼 때는 그냥 죽을래? 이대로 그냥 죽을래? 아니면 싸워라도 보고 죽을래? 이런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앉아서 죽느니 싸우다 죽겠다. 이런 것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뭐 여론도 여론이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수사 대상이 됐고, 윤석열이,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윤석열은 뭐 별로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좌든 우든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그냥 굉장히 고지식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뭐 그치만 나름대로 검찰을 사랑하는, 검찰에 대한, 검찰 조직에 대한 애착은 좀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론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제는 아무리 관제 여론이라고 하더라도 도무지 이 조국 사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겨레, 오마이, 뭐 JTBC, 경향,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극적인 좌익 매체, 완전 극좌 매체라고 하는 매체들마저도 조국 사태를 다루고 있고, 논평도 안 좋게 쓰고 있고, 논조도 안 좋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야말로 전국민적인 쓰레기가 됐다. 국민 쓰레기, 전국민적 쓰레기.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야말로 위선 덩어리, 위선자, 위선의 선구주자, 쓰레기 같은 인간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이거를 실드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좌익 언론들도. 그래서 이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리고 문재인이 임명을 강행하든 안 하든 이것과는 이미 상관이 없다. 이미 국민 여론은 돌아섰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 법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법이라는 게 있죠. 뭐 그건 말이 안 되고 궤변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서나 국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니까 어떻든 간에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학력 비리, 병역 비리 이런 건데,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냥 비리 종합 세트예요.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어. 뭐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위장전입은 이 사람한테는 굳이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거기다 학력 비리, 딸의 학력 비리, 아들의 병역 비리, 본인의 각종 뭐 부동산 관련, 주식 관련 투기 의혹들, 불법 행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냥 뭐든지 다 걸려 있어, 지금. 고위 공직자가 혹은 꽤 산다는 사람, 뭐 강력범죄 빼고는 다 저질렀습니다, 지금. 세금 탈루까지 해서 거의 강력범죄 외에는 다 저지르는 종합 선물 세트가 돼버렸다. 지금 종합 비리 선물 세트다. 조국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리고 전 국민이 등을 돌렸다. 조국에 있어서. 그러면 제가 그랬죠.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다. 조국은 이미 끝난 겁니다. 답이 없어요. 도저히 살릴 길이 없어. 그 말인 즉슨 문재인 정권도 끝났다. 조국이 무너지자마자, 조국이 끝난 것이 확정이 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도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떠받들 그 무엇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결과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임명이 강행이 되든 안 되든 이것과 상관없이 일단 문재인 정권은 끝났다. 문재인 정권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좌파 언론, 우파 언론 뭐 할 것 없이 그냥 온갖 융단 폭격을 받고 있어요. 조국이. 이 화살이, 조국이 무너지면 또 다른 마녀가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에는. 그 마녀는 문재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구도상. 조국 다음은, 지금 조국이 순망치안이에요. 조국이 지금 방패막이를 하고 있어요. 조국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순간 그 타겟은 문재인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문재인도 조국과 비슷한 꼴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이 끝났다고 해서, 조국이 끝났다고 해서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승리냐? 라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문재인 정권의 무너짐 이퀄 자유한국당의 승리, 총선 승리, 뭐 유리해진 건 맞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하려면 자유한국당이 잘해야 된다. 문재인이 못하는 거 세상이 다 알아. 조국이 쓰레기인 거 세상이 다 알아. 문재인 정권 끝났고 조국이 끝났다는 거 세상이 다 알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고 있어요. 문재인의 지지율은 빠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빠질지언정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그다지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이 조국 사태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이 조국 사태를 어떻게 잘 갈무리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으로 사람들이 눈길을 주게 될 것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도 무능하고 있으나 마나한 당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지금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이미 끝난 거랑 다름없는데 그 결과로 자유한국당이 사느냐 죽느냐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말 길고 긴 문주주의 사회를 어떻게든 잘 견뎌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내리막길의 끝에는 이 반대당인 야당의 득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무너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잘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대한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제가 정말 기대하고, 이 조국 사태를 정말 잘 마무리를 짓고 그야말로 대한정당으로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판을 잘 깔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